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독서 동아리 꼬마 어른 운영자 오정심입니다. 저희 독서 동아리는요,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발적인 회원들이 모여서 10여 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편합니다. 책 선정도 편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독서 동아리가 주로 하는 건 책 읽기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기 하고 여성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그 희열을 맛보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걸 더욱 성숙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저희 독서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실천적 독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만능 제주꾼들입니다. 저 아닌 전국에 계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러죠. 특히 저는 책 읽기를 즐겨하고 책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일상 자체가 정의감에 불타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정의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나눠줬더니 너무 좋더라. 이걸 누구에게 알리고 싶더라.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실천적 독서가 더욱 즐겁게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실천적 독서를 했던 거랑 아니면 책을 찾아서 실천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거랑 합쳐서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약간 멈춰져 있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요양원이나 주간원 활동 어르신들과 책 읽기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감동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요. 읽어드리기도 하고요. 읽고 나서 제가 글과 그림으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하고 나 글을 써본 적 없어. 어떻게 해? 하지만 그리고 써줍니다.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를 언제나 기다리기도 합니다. 독서 수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은요, 많은 생각에 혼란스러워하고 그리워하고 눈물 난다고 하십니다. 잊고 있었던 부모님을 잠시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제는 얼굴조차 떠올리지 않는 옛날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가 생각나기도 한답니다. 책을 듣는 어르신들의 손과 얼굴과 마음이 그런 변화 때문에 바쁩니다. 때로는 배움에 목마른 어르신들은요, 시를 쓰기도 하죠. 제가 현장에 갈 때는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은요, 실천적 독서를 사회적 독서로 확장시키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행동, 모습은 어르신들에게 어떤 치료대보다도 강한 주사제 역할을 하죠.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을 보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쑥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경우 우리 여자 어르신들은요, 정말로 감동스러워하고 감히 쳐다보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 건강하고 늠름한 이 남자아이를 내가 어떻게 함께하지? 이런 것들이 저는 드러나는 것을 감동으로 보고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들 또한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기술을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제주에서 활동하잖아요. 어르신, 학생들이 안마해 드릴 거예요 하면 어르신 얼른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기가 막 둑지합항 죽어지켜게 제게왕 혼자왕이 둑지두드리라게 얼른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은 선생님 둑지가 뭐예요? 제게 오래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요. 제주어가 소멸돼가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저희가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어가 방언이나 지방말이 아니라 제주어로서의 기능을 좀 되살려보자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주도 토박이입니다. 그러면 어깨 아프대 얼른 와서 좀 만져줘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죠. 얘들아 5분은 해야 돼. 5분 좀 하면 네 힘이 좀 들어갈 거고 손이 좀 아플 거야. 10분쯤 하면 어깨도 좀 아플걸?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니네는 에너지가 금방 솟아나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네 이러고 해요. 그 황송한 경험을 어르신들은요 묵묵히 받아내면서 감동하거든요. 그게 실천적 독서의 최고 높은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센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은요 모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힘이 생기고요, 웃음이 납니다. 저는 어르신들과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어린이들과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사연이 많습니다. 제잘거릴 때는 알 수 없는 무거운 사연이 아이마다 있습니다. 함께 책 읽기는요 잠시 시끄러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속에 빠지면서 아이들은요 크고 있죠.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 자원봉사자는요 기쁨입니다. 매달리고요 궁금한 것은 왜 그리 많은지 끝없이 물어봐요. 옷도 만지작거리고 시계도 어떤 땐 달라고 해봐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아이들 얼굴에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표정이 살아 넘쳐나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노래도 부르고요, 게임도 하고요, 책도 읽어주고요, 신체 놀이도 하고요. 그야말로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역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사회로 탐방을 하죠. 질의응답하고요, 결과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고요, 마을지도 만들고요. 이런 활동은 자신을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미래를 위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학교 밖 청소년이에요. 제가 학교 밖에도 푸르고 화난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놨어요.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책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제가 배운 모든 소통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짧게. 그리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고요. 아이들은요 내게 짧지만 소중한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이들과의 사이에 책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길에 책이 힘을 실어줄 거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때 책이 반드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요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제가 정말 감히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실천적 독서입니다. 장애라는 이름이 마치 벽인 것처럼 되어 있죠. 책은 장애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정말 소리 없이 흐르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쳐다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증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없어요. 모두가 독서 삼매경에 빠집니다. 온전히 상대를 위한 시간이고 상대를 위한 책 읽기입니다. 얼마나 진중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청소년 문화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같이 책 읽고요, 손잡고요, 글 쓰고요, 퀴즈를 내서 문제 맞추고요, 게임 방법 설명해서 같이 하고요. 장애 청소년, 장애 청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초등학교 시절을 벗어나면요 학업이라는 이름으로 장애를 추상적인 단어로 또는 도움을 줘야 되는 어떤 그 먼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천적 독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장애를 만난다면 인권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 그 장애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독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도 탐방하고 조사하고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갖고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도 합니다. 실천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책에서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누는 일은 분명 소중하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가치로운 일입니다. 가치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이 중요한 도구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한 실천적 독서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